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배쌤의 배쌤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정식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수학하다 보면은 방정식이란 말을 엄청 많이 듣게 되는데 도대체 방정식이 뭐냐, 그 방정식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방정식이 이제 뭔지 알았는데, 제가 방정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드릴 말씀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영상에 가장 임팩트 있는 하나의 주제만 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이 풀이 과정에 대한 논리적인 얘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제가 이 1차라는 말, 1차가 무엇이냐, 왜 앞에 방정식 앞에 1차가 붙었지? 저 1차의 뜻, 2항이 뭐냐, 2항? 2항은 뭐지? 뭐 이런 새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그 용어에 대한 영상은 따로 해서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요것을 요 영상의 주제, 목표로 삼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2항이 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세계에서 내가 뭔가 이 수학적인 레벨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큰 사건이 이 등식의 성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등식의 성질 하나만 알아도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한 번의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항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수 네모에 3을 더한 것은 5가 된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실 방정식이라고 하면 알파벳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네모라는 어떤 기호를 쓰는 것과 이렇게 도형으로 좀 더 친근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과 알파벳 X를 쓰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집에서 풀게 되는 X라는 기호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3이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 2항, 요 2항의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부호를 다룰 때 또 그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2항이란 뭐냐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 이사를 가는데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이 등호가 마치 우리가 이제 뭐 국내에서 해외로 갈 때 이렇게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처럼 마치 패스포트나 여권의 개념, 내가 여기로 가려고 한다, 그럼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x라는 수에 3이 더해져 있거든요. 3이 더해져 있는데 이 더하기 3이 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행위, 이동하는 행위를 수학에서는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등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기호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x는 이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자, 이제 얘가 이쪽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좀 텅 비어 있겠죠? 텅 비어 있고, 자,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그럼 5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죠? 자, 5는 원래 그 자리에 있고, 얘는 더하기 3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니까 어떻게 바뀐다? 이게 갑자기 빼기 3으로 바뀌는 거예요. 빼기 3으로 바뀌어서
줄을 맞춰서 썼을 때 이 x를 조금 당겨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서 쓰면 그럼 x는 5 빼기 3이니까 5 빼기 3이 우리가 2인 걸 알잖아요. 그랬더니 이 x가 2다.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해, 근 이런 말들이. 그러면 내가 구한 이 x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자 여기다 제가 겹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2라고 썼을 때 2 더하기 3은 5가 맞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아니 뭐 이 간단한 것을 그냥 보자마자 2가 답인데 이거를 뭐 얘가 이사 가는 게 무슨 이항이고 뭐 굳이 이런 거를 왜 하는 거냐? 그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가장 쉬운 문제, 아주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들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문제집을 풀거나 점점점 고난이도, 상위권, 최상위권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같은 1차 방정식인데 이게 과연 같은 1차 방정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게 돼요. 하지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본질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구나 계산 연습,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지금 영상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믿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항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구나. 자 그래서 이항이란 무엇이다? 이항이란 등호의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등호가 이렇게 있으면 등호의 왼쪽을 우리가 좌변이라고 해요. 등호의 오른쪽은 우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등호의 좌변에서 우변으로 이동할 때,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동할 때 그 기호가 바뀐다. 즉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바뀐다. 이것을 이항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이 등식의 성질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이항이라는 것이 조금 물칠판이니까 좀 지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식의 성질은 뭐냐? 자 같은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어떤 수 x에다가 3을 더했는데 5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등식의 성질을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우리 과학 시간에 하는 그 양팔저울 있잖아요. 양팔저울인데 이 무게가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이 저울은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왼쪽과 오른쪽에 같은 무게의 추를 올려놓거나 같은 무게의 추를 내려놓게 되면 이 수평은 바뀌지 않게 되죠. 계속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 x에다가 지금 3을 더한 상태인데 이 좌변 왼쪽에서 3을 빼버리는 거예요. 3을. 그러면 오른쪽은 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왼쪽에서 3을 빼버렸죠. 마치 양팔저울의 왼쪽에서 3g짜리 추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거든요. 왼쪽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오른쪽도 동시에 같이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3g짜리를. 그것을 제가 지금 추를 내려놓는 행위를 빼기 3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어떤 수 x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3을 더했다가 3을 다시 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마치 뭘 줄 것처럼 너 이거 먹어라고 줄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다시 뺏는 약간 약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 x는 더하기 3을 한 후 다시 빼기 3을 하면 이건 그냥 어떤 수 x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5에서 3을 뺐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보시면은 결과물 x는 2는 똑같이 나왔거든요. 아까랑. 근데 아까는 그냥 단순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규칙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모르고 이 더하기 3이 그냥 1로 이사 가면 바뀌는 거였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x는 5 빼기 3이니까 2구나. 이렇게 마치 그냥 뭐 외우듯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항의 개념을 아는 학생과 어떤 양팔 저울이든 아니면 뭐 다른 개념이라도 좋겠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똑같이 뭔가 더해준다거나 똑같이 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미지수 x를 구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뿌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출발한 거구나. 이거를 알고 처음에 1차 방정식을 푸는 학생은 전혀 그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제 진심이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즉 1차 방정식의 가장 단순한 형태,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사실은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런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드린다고 해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1차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 X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약간 오른쪽 어깨라고 할까요? 이제 이 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수 1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지수라는 개념도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 지수라는 개념은 이 알파벳을 몇 번 반복해서 곱했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곱했으면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1을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1차. 나중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 자리에 어깨 자리, 이 지수 자리에 2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서 x제곱, 이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요 놈이 등장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더 이제 높은 학년이 되면 이렇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것들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방정식이란 이런 것이구나. 즉 방정식이란 그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 확실한 개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개념, 방정식이란 답이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거 더하기 어떤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 지수 자리가 1인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크게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간단한 이 이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 이 등식의 성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설명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오늘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1차 방정식 문제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숙 뱃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